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아침 10시 5분 30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즉 여러분의 관심사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스티븐 호킹. 네, 루게릭병을 앓았던 세계적인 물리학자지요. 별세했습니다. 온몸이 천천히 마비되는 게 루게릭병이라고 하는데 1, 2년밖에 못 살 것이라는 이 병 선고를 받고도 호킹 박사 무려 5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에게 움직일 수 있는 신체 기관은 손가락 2개뿐이었지만 전 세계는 호킹 박사에게 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뭐냐는 주위 질문에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이렇게 답했던 호킹 박사. 네, 그 승리의 삶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어 다음 검색어도 연관 검색어를 할 수 있겠죠.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오늘 낮 준결승전 사상 첫 메달이 가능할지 또 하나의 드라마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MB 21시간 조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6시 때에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죠. 조서 내용 확인을 뺀 순수 조사 시간은 14시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전면 부인, 이 넉자로 요약할 수 있는 조사였다고 하는군요. 네, 김용민의 정치쇼 레인드롭스의 Keep Falling on My Head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일부. 네, 레인드롭스의 Keep Falling on My Head 듣고 왔습니다. 레인드롭스 5집까지 낸 그 중견 가수예요. 89년에 그렇죠. 10대 가수였고. 예. 명반에도 올라 있죠. 네. 남의 조크를 해서 이삭줍기 하면 안 됩니다. 예, 웃고 넘어가야지. 네, BJ 토마스의 레인드롭스 Keep Falling on My Head인데, 예, 제가 이제 간밤에 복통을 좀 심하게 알아가지고 좀 안 좋아 보이세요. 예, 그래서 갑자기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첫 곡은 BJ 토마스의 레인드롭스 Keep Falling on My Head. 예,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팝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 제가 예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몇 번 이 팝송 관련한 제목 소개를 이게 잘못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정정하면 되는데 얼마나 망신입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나름대로 용티 DJ인데 하여간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우리 진인호님, 가수가 레인드롭스인데. 예, 가수가 레인드롭스, 크크. 가수는 BJ 토마스예요. 압니다. 네. 알아요. 진짜 참. 자, 지금 나와 계신 분은 용용 브리핑 맡아주실 반기용 주간 경향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어떤 소식부터 살펴주시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뭐 지금 최대 관심사죠. 그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100억 원대 뇌물수수와 횡령, 배임 등 2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6시 25분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뭐 어제 오전이죠. 9시 30분이 좀 되기 전에 검찰청에 도착을 했고 밤 12시가 되기 전까지 14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고요. 이후에 6시간 30분에 걸쳐서 검찰이 작성한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에 21시간 만에 검찰청사를 떠났습니다. 이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약간 비슷한 그 시간대죠. 시간을 맞춘 건 아니겠죠? 네, 그걸 일부러 뭐 맞춘 건 아니겠지만 글쎄요. 조사를 하다 보면 그리고 약간 시간을 일부러 좀 끌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조서 검토를 아주 꼼꼼하게 하셨다는 작성된 얘기를. 조서를 이제 조사 대상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여다보고 그렇죠. 동의한다. 그 시간이 대략 한 6시간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현장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그런 작업은 아닌데 그 뭐 이전 대통령께서 아주 너무 꼼꼼하게 그거를 하나하나 검토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꼼꼼한 분이기 때문에 워낙에 또 그리고 앞으로 재판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이제 흠결을 남기지 말아야겠다 해서 조서를 아주 꼼꼼하게 확인한 것 같습니다. 나올 때 보니까 뭐 표정도 뭐 어느 정도 좀 여유도 있고 생각보다 얼굴 좀 이렇게 형색이 좀 좋지 않으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굉장히 뭐 번들번들 하시더라고요. 아이, 전직 대통령 되시는 분이 이 표정 관리를 안 하고 나왔겠습니까? 침통한 표정, 눈물을 흘리고 나온다?
이것 자체도 사실은 쇼인데 밝은 모습으로 나왔다는 건 애써 의연한 네. 척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여튼 꼼꼼하십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예상대로요. 꼼꼼한 분답게 이제 모든 혐의는 다 부인한 걸로 네. 나와 있습니다. 그 검찰 조사에 앞서서 이제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심정이 참 참담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서는 이제 모든 혐의를 아주 전면 부인한 상황이죠. 예. 다스와 도곡동 땅 차명재산 관련해서는 나와 무관하다. 내 소유가 아니고 경영 등에 개입한 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요. 예.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만약에 설령 그런 일이 만에 하나 있었다 하더라도 예. 이건 내가 모르는 사이 실무선에서 일어난 일일 것이다 라고 이제 책임을 좀 떠넘기는 듯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참 MB 이제 구만리 같은 소송의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겠군요. 그렇죠. 예, 예. 뭐 꼼꼼한 분이시긴 한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좀 당황한 기색도 보이셨다고 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검찰이 뭐 준비를 좀 많이 했다. 예. 이런 멘트들 하면서 아니 이것까지 예, 이런 반응도 있었다고 하죠. 이것까지 알고 있을 줄이야. 예. 뭐 이런 반응이었겠죠. 그리고 예. 이제 그 나름대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좀 당황하면 나오는 버릇. 네. 기침을 좀 자주 하셨다. 기침과 함께 혀가 입술을 네, 이렇게 되는 게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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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마른 입술을 이렇게 적시는 예. 기침을 자주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심이 이제 구속 여부가 되겠죠. 근데 어제 우리 삼변 시대에 나왔던 세 네. 명의 변호사는 예. 또 한 분은 이제 전직 판사신데 예. 한결같이 예. 뭐 영장 청구 뭐 예.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하고 예. 당연히 이 영장은 집행될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예,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네. 견해고 이제 보면 워낙 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제 뭐 한두 푼짜리 지금 혐의가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액수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야말로 조족지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뭐 해외 자원 관련한 예. 그런 해외로 돈을 말하자면은 국고가 네. 이렇게 국부가 이제 유출이 됐는데 예. 그 국부를 가로챈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그 있어요. 중심에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상당히 크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역시 한번 자세히 따져보게 되면은 지금 100억은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 거의 소액이다. 예.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공과금 수준의 돈이다. 100억은. 네. 수수료 정도에. 네, MB에게 있어서는 뭐 공과금 정도 바닥에 떨어진 10원짜리 동전 이런 규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예. 또 법원 판단을 통해서 규명되겠죠. 그렇죠. 아마 이번 주 중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이 되고 청구가 될 것으로 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다만 구치소에 있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수라면 변수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에 구속됐고 계속 그 이후로 구속 수감 중인데 예. 여기에 이제 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치소에 수용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 검찰 쪽에서 좀 그림이 좋지 않으니까 그림이 안 좋아요. 라는 물론 이제 잘못했으면 감옥 가야지. 분석이 있는데 물론 근데 전례가 있습니다. 예. 이전에 뭐 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5년에 네. 한 달 차로 95년 11월 12월에 차례로 거의 동시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잘못이 없다면은 감옥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잘못이 있어서 감옥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럼 가야죠. 너무나 당연한 예. 예. 아니, 법치주의 얘기죠. 기본 아닙니까? 법 앞에 모든 이들이 다 평등하다는 건데 예. 왜 검찰이 그런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는 이제 그런 너무나 당연한 그런 철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선례를 저희가 봐왔기 때문에 예. 이런 뭐 우려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MB 관련한 소식이 또 있어요. 네, 이런 와중에 예. 검찰이 김윤옥 여사에게 14억 5천만 원 상당의 거액의 뇌물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예,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 삼성전자 전무로 재직 중이죠. 이상주 씨 조사 과정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받은 금품 가운데 일부를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예. 당초 이팔성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액수는 모두 22억 5천만 원인데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 원,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씨에게 14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기록한 이팔성 전 회장의 메모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예.
이상주 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8억 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받아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만 인정을 했는데 14억 5천만 원은 원래 이제 모른다. 나는 모르는 돈이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난 11일에 이상주 씨가 14억 5천만 원 상당액을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사위가 자백을 한 셈이에요. 장모님이 받았다. 그래서 좀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 돈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억이라고 하셨나요? 14억 5천만 원. 뇌물수수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징역 10년 이상부터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구속수사 사안이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윤옥 씨도 만약 돈 받은 게 사실이라면 뇌물이 맞다면 가셔야지.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제 검찰 수사를 당연히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고요. 만약 이제 김 여사에 대한 그 직접 김윤옥 씨에 대한 그 직접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전 대통령 부인, 아들, 조카, 사위까지 이 전 대통령 일가 전체가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되면은 또 그 영부인이라는 표현 요즘 안 씁니다만은 대통령 부인은 다 그 밥도 공짜로 나오고 뭐 이런저런 또 저기 그 업무 수행비도 다 국가에서 대줄 텐데 왜 돈이 필요할지 왜 돈이 필요한지 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분이 원래 또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이 있으셨던지 뭐 이렇게 한식 사업도 하신다고 해서 거하게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이건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합니다. 이제 이 원칙은 모든 고려, 모든 판단에 우선하는 것임을 분명히 국민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볼까요? 이 MB 수사 관련해서 이것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 관련해서 청와대가 오늘 오전에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거는 뭐 이 수사 관련해서 검찰 수사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개입할 여지도 없고 개입하지 않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서 이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그 질문에 검찰 자체 판단과 수사 결과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정의용 실장이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방북과 방미 결과 공유를 위해서 러시아를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는데요. 아이고, 숨가쁜 일정이었네요. 중국 갔다 일본 갔다 러시아까지. 맞습니다. 지난 13일에 중국을 떠나서 러시아에 방문했던 정 실장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서 이제 뭐 푸틴은 일정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고 하고요. 한 번 더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정 실장이 러시아 방문을 끝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 회담 추진에 따른 이른바 특사 외교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방중 방러 결과 보고를 받고 곧바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준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남북 정상 간 한라인 구축에 좀 나설 예정이고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를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의제는 뭘로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 인선이나 조직도 일정은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일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통일외교안보부처 중심으로 꾸려진다는 계획을 갖고 있네요. 잘 나가다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트위터로 해임되고 나서 미국이 이 북미 정상회담 때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오히려 지금 새로 수장에 오른 분이 그 저기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오히려 좀 호흡이 좀 잘 맞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 측에서도 이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오히려 좀 이제 더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트럼프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계속해서 트럼프는 쇼맨십이 또 강한 인물이고. 그렇죠. 또 뭐 하여튼 트럼프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발언을 한다든지 행동을 하면 또 트위터로 해고되겠죠. 파이어. 알겠습니다. 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가 되려고 했는데 예. 사퇴했어요?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결국 충남지사 예비 후보를 사퇴했는데요. 박수현 전 대변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불륜 의혹 등이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모두 소명됐다고 전제를 한 뒤에 예비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다음 날 안희정의 친구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바로 사퇴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자신을 향한 악의적인 의혹이 제기돼서 의혹을 덮어쓴 채로 이대로는 사퇴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사퇴는 하지만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가지 이제 좀 좋지 않은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불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끝까지 가리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추문 하나 때문에 아주 박수현 전 대변인 뭐 가장 강력한 지지율을 받았던 그런 당내 후보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뭐 그 더불어민주당 그 당 입장도요. 박 전 대변인의 그 소명은 또 충분히 수용을 했는데 그 후보직 사퇴하니까 수용한 거 아니에요? 뭐 안희정의 친구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어떤 이런 이전 전력도 있고 해서 지방선거를 좀 많이 지금 신경 써야 될 타이밍 아닙니까? 그래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자진 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그 미투 폭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미투 폭로 이후에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맞습니다. 있어요. 사실은 이제 박수현 전 대변인의 사퇴의 어떤 시발점이 됐던 사건일 수도 있는데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수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피해자가 어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간음, 강제추행 등 모두 3가지 혐의가 적시가 됐는데요. 2015년 말부터 2017년까지 7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 전 지사 측은 안 전 지사가 성관계는 뭐 인정을 한다 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라는 걸로 기억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2부로 넘어왔습니다.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으로 왕수다를 떨어주실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정인설 한국경제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몇 명? 저는 2명입니다. 2명. 결혼하셨고? 애들이요? 아니 이제 우리 정 기자님이. 저는 결혼했죠. 그렇죠. 자 그리고 고현준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결혼하셨습니까? 네, 덕분에요. 덕분에라는 거죠. 프로그램도 이어받았고 결혼도 했고. 야, 고현준 씨는 내가 봤을 때 결혼한 다음에 만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애가 몇 명입니까? 애가 빵명입니다. 빵명. 결혼했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저 정말 미혼입니다. 나가세요. 아빠들의 왕수다인데 정말 미혼입니다. 대신 아빠 오라고 그러세요. 아버지. 아버지 오라고 그러세요. 자 무자격자가 오늘 무면허 예비 아빠 자격으로 예비 제가 아빠니까요. 나왔습니다. 예비 아빠. 네. 예비 아빠는 되고 싶으신 거예요? 아빠는 되고 싶으신 거예요? 올해 제가 꼭 결혼을 하고요. 올해까지 꼭 출산을 하는 걸로. 와우. 네. 다 준비돼 있나 본데요. 바쁘겠어. 지금 준비돼 있나 본데요. 그러려면 사실은 지금 이제 사귀고 있는 여자가 있거나 결혼할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만나는 분이 없으세요? 없습니다. 게다가 무슨 자신감이죠? 그 속도 위반을 지금 공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올해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래 우리 고현준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매일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절보다는 많이 캐주얼해졌다라는 평을 받고 있죠. 그때는 좀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그냥 쭉 읽기만 하셨잖아요. 요새 그냥 좀 장난도 좀 치고요. 같이 출연해 주신 성우분하고 얘기도 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외화 내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외화 내빈. 아까 영어는 틀리시던데 지금 한자어 쓰시는 거예요? 동양문화권이라서. 그것도 들으셨어요? 그럼요. 나 이거 정말 참. 레인드랍스가 불러주셨다고. 내가 기분이 나빠서 레인드랍스라는 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앨범도 내려고 그래요. 나쁘지 않네요. 아무튼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네요. 이거 햄을 잘 먹어서 상한 햄을 드셨다네요.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주워 먹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는 안 된다. 이거는 최소화해야 한다. 애국적, 공공적 그런 결의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죠. 어제 특히 또 뭐 이렇게
다양한 인연이 있는 MB께서 점심엔 설렁탕, 저녁엔 곰탕을 말아 드셨고. 아, 그래요. 또 그분은 국밥이 생각이 납니다. 네, 많이 말아 드시니까요. 네. 아직 나는 배가 고프다. I'm still hungry. 예. 그건 스팅크였군요. 예, 그 정신에서 햄을 드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곰탕, 설렁탕. 쇠고기 계열이군요. 그렇죠. 예전에 저 BBK 특검 때는 꼬리곰탕 드셨대요. 그래요? 네, 쭉 말아 드셨더라고. 예,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 이 소고기 계열로.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MB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MB가 오늘 새벽에 검찰청사에서 나왔죠. 자, 6시 때 나왔는데 6시 25분. 네. 근데 보니까 말이죠. 그 6시간 동안 조서를 확인한 건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길게 확인한 거겠죠? 김남국 변호사님. 네, 일단 검찰에서는 자정 전에 조사를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12시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뭐 조서를 읽는데 거의 7시간 가량 걸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적어도 본인 진술에 한해서는 꼼꼼하게 답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사실은 조서를 읽다 보다 보면 본인이 답변한 의도와 좀 다르게 그렇죠. 조서가 작성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사실 검찰에서도 부장검사가 굉장히 꼼꼼하게 말하는 그대로 적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묘하게 달라진 그런 부분 아마 꼼꼼하게 좀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서 때 콜록콜록 뭐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그렇죠. 해주시는 그 검찰 수사관도 있고요. 그런 거 적지 않은 분도 있고. 근데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게 들어가요. 예컨대 뭐 어디서 화를 냈다라고 하면 여기서 강하게 화를 냈다라고 하면서 표현을 적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변호사가 끼어들어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면 그냥 그거 적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조금 좀 까탈스럽거나 까다로운 그런 검찰 수사관 만나면 이거 적습니다 하면서 다 적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적냐면 이 검찰 조서는 사실은 그냥 단답형의 문답이다 보니까 이걸 읽는 판사나 법정에서 있는 판사는 그 분위기라든가 어떤 태도로 말을 했는지 피의자의 어떤 이런 거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전달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영상 기록도 했잖아요. 네. 그럼 영상 기록 그건 누가 보는 겁니까? 영상 기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람을 해서 법정에서 판사들도 볼 수 있고 변호인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의를 아예 즉시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생각해 보면 이게 부담이거든요.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수사 자료로 계속 남는데 이것을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검찰을 불신한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녹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받는 피의자도 부담이 있지만 수사를 하는 검찰도 역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추궁하지 마라, 압박하지 마라, 무리해서 이 무리한 어떤 추궁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 적어도 내가 하는 이야기 그대로 적고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라는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동의한 것으로 보여요. 검찰이 이 강하게 압박하는 식으로 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고 제동항을 걸기 위해서 그렇게 영상 녹화가 가능하도록 일종의 허락했는데. 기술 부린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중에 그때 진술 때 거짓말을 했으면은 그게 또 거짓말한 자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양날의 검인데요. 사실은 만약에 법정에 가서도 무죄를 주장한다라고 하면 그 무죄 주장의 논리나 변호의 큰 흐름이나 방향은 오늘 검찰 조사에서 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해야 되거든요. 오늘 검찰 조사에서 했던 내용을 법정에 가서 다르게 완전히 또 바꿔버린다라고 하면 왜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해명하고 또 법정에서 이렇게 해명하냐 뭐냐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 조사 받기 전부터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법정까지 기소될 것까지 아마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큰 논리의 흐름은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기소가 될 것은 확실해 보이고 구속되느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이제 그것만 남은 것 같은데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죠. 사실 이 검찰이 처음에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거기에 한마디 더 붙인 말이 있는데요.
10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범죄 수익금 자체가 10억 넘어가면 너무 중대하다 범행이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취지였는데 이게 지금 10억이 아니라 수사를 하다 보니까 119억까지 지금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묘합니다. 119. 119 긴급하게 영장을 쳐라 이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 칩니다. 내일 칩니다. 그래 그런 상황에서 또 대부분의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따르면 이거 영장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하나하나 좀 사안을 들여다보면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 계속 이렇게 주장한 모양이죠. 네,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경영에도 관여한 바 없다. 그리고 다스 소송비 삼성이 대납한 것과 관련돼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전부 다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어제 검찰에서도 9시 45분부터 그리고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추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기자들도 한동훈 3차장 검사에게 왜 이거 다스부터 이렇게 수사를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선택의 문제인데 논리의 흐름상 다스의 실소유부터 수사를 하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스모킹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풀리면 다 풀리는 거죠. 직권 남용, 뇌물, 그다음에 뭐 횡령, 비자금, 조세 포탈 이 모든 것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것을 먼저 수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사실은 이 제한된 수사 범위 내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서 효율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 검찰 입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을 먼저 한 것으로 보이고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렇죠. 부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향후 재판에서도 아마 다스 실소유주 이게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다스의 실소유주가 MB임을 검찰이 뭐 확증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놓고 이거 먼저 물어본 거는 여기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MB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아예 깔려 있는 거죠. 깔기 위해서 기초로 두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물어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다 부인하다라고 당연히 전제하고 모든 조서를 꾸몄을 거고 그 시나리오대로 했을 때 딱 시간이 한 14시간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9시 반에 출두해라 해서 11시에 딱 끝내고 잃는 시간까지 다 감안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학습을 했잖아요. 그 검찰 조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없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야 뭐 본인이 피의자일 경우는 거의 저는 없었고.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기자님 있으시고 검찰 조사를? 검찰 조사를 받았죠. 무슨 죄명이었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 그렇게 큰 인물이 되지 못해요. 저는. 어떤 거? 보통 기자님들은 관리비 횡령 관련해서 아파트 관리비 횡령 관련해서 제가 고소인 쪽, 고소인으로 고발인 쪽에서 제가 했었죠. 저는 예전에 노동조합 하면서 우리 사장님을 너무 희화화해가지고 명예훼손. 그때도 욕했어요? 욕은 안 했지. 욕 안 하십니다 이제. 드라마 패러디 이런 걸로 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불쾌하셨나 봐요. 아무 일도 아니게 됐는데. 문제가 났죠. 세상에 전날부터 검찰 간다고 하니까 바들바들 떨었던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던 흑역사인데.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조사받을 때 보니까 이게 보니까 문답으로 해서 이 조사 시간이 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면은 답을 하면은 이 받아치는 거. 그렇지. 받아치는 게 한 3-4배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지루하든지. 그 경찰 조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조사를 받았던. 그럼 또 경찰관님이 혼낼 텐데. 혼내지 않으셨어요? 아니 몰래 했죠. 몰래. 절묘하게. 혼내기 쉽지 않은 몽타주잖아요. 샵 1035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인데요. 이미라님 빨리 나가라고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네요. 김민서님 상하냄이요. 아이고 큰일 나요. 햄상하면은 무서운 독소 생김. 무서운 독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는 이런 거 다 드셨다고 저희한테 조금 전에 자랑하셨어요. 제가 그 냉장고에 넣으면 과연 무엇이 상하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보름 된 햄을. 냉장고를 너무 너무 믿으시는 분들이 맹신했어요. 있는데 냉장고 안에서도 상해요. 그래서 그 햄에 꽃이 핀 줄 몰랐어요. 그거 먹었다가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생은 경험으로
이게 터득하는 겁니다. 어유 그러다 한 방에 훅 갑니다. 한 방에 갑니까? 알겠습니다. 한 방으로 훅 가길 바라는 것 같은데. 아니. 고현준. 다음에 또 이어받으려고 아니에요.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이 정치쇼가 말이죠. 네. 정치쇼 사관학교가 바로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뉴스 브리핑을 잘 하는 걸로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나도 그런 말 했었어요. 예. 지금 그런 얘기 해야죠. 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군요. 나의 리즈 시절. 리즈 시절. 저는 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어갈 때 네. 정말 따뜻한 봄날이었잖아요. 예. 예. 오늘 날씨가 나올 너무 때는 좋았죠. 예. 나올 때는 세찬 비가 내렸잖아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을 딱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들어갈 때는 예. 또 말도 전직 대통령으로 가장 많은 말을 했다면서요. 검찰 예. 출두하면서 하는 말들. 예. 예. 그리고 한 문장은 빠뜨렸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는 예. 그 말을 읽지 않았다라고 하고. 예. 근데 나올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 저는 그 두 가지가 예. 검찰 조사 과정이 어땠나 예. 그걸 다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요새 어디 뭐 샤머니즘 이런 데 빠져 있어요? 너무 같나요? 아무튼 뭐 분위기가 이게 오늘 비가 이게 MB 준비했어 이거. 이 준비한 멘트 준비했어. 예. 밤새도록 저런 거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써먹어도 됩니까? 아 그럼요. 우산 꼭 쓰시고. 오늘 내리는 비는 봄비가 아니라 MB. MB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 어록 나왔어요. 어록. 어록이네요, 진짜. 자, 이 불법 자금 부분은 측근들에게 책임을 돌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전직 대통령이고 실망이지, 이건 진짜. 이 품격이 있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뭐 한두 명이 그러면 모르겠는데 모든 측근들이 지금 다 등을 돌리고 있고 예. 핵심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컨대 가벼운 뭐 특활비 뭐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닌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받고 있는 죄 중에서는 그나마 가벼운 죄인데 특활비의 예를 들어보면 예.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에서 특활비를 요구해가지고 전달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러니까 전달자도 청와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받은 김백준 전 기획관도 내가 그냥 받으라고 해갖고 가져온 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해서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어제 김백준 전 기획관의 재판의 공소장의 공소사실로 그렇게 적시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으로 되어 있고 예. 김백준 전 기획관은 방조범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공범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측근들과 다툰다? 저는 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논란과 이런 비판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그걸 모르고 MB가 측근들한테 책임을 다 돌렸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제가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예.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정할 것은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양형에서 좀 싹싹 빌어가지고 유리한 양형에서 좀 다퉈야지. You are fire. 그러니까 변호인으로 지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걸까요? 아니 저는 진짜 싸게 진짜 저 무료 변론, 재능 기부. 네, 왜냐면 인정 다 해버리면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예.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제가 이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여러 가지 범죄가 있으면 다툴 수 있는 것만 다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그래야지 다툴 수 있는 무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말에 주장에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런 식으로 죄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모르쇠 부인해버린다라고 하면 재판부로서도 이거 하나도 반성을 안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것 괘씸죄가 같아요. 또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게 괘씸죄라고 하는데 이게 괘씸죄가 양형위원회 양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괘씸죄라는 표현 없겠지, 설마. 예, 괘씸죄라는 표현은 없지만 예. 피고인이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아니면 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어차피 본인이 인정은 본인이 다 뒤집어 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쪽으로 간 거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사업가 마인드가 있다면 그 장사할 때가 아니면 장사를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 배팅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래요. MB는 뭐 이렇게 계속 부인하고 또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면은 아무래도 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영장 청구가 되면 뭐 집행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이게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영장정단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겠죠. 예. 김윤옥 씨 같은 경우 뭐 14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사위가 진술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사위가 장모님 뇌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흔치 않은 그런 풍경인데요. 그 어떻게 김윤옥 씨도 그 단독 범죄라면은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면은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실상은? 구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네. 굉장히 이제 뇌물 액수 자체가 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김윤혁 여사가 만약 부인한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역사상 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게 구속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참담한 상황을 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요. 사실 이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김희중 전 부속실장 네. 그때 수사할 때 왜 김윤혁 씨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왜 부르질 않았었냐면요. 그때는 행정관이 그러니까 만약 김윤혁 씨를 조사하고 수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까지 진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윤혁 씨한테 전달되었다라는 굉장히 신빙성 있는 그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행정관이 그러니까 이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전달했다라고 하는 행정관이 거기서 이 김윤혁 여사에게 전달했다라는 진술까지가 나오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로서도 뭐 추가적인 어떤 혐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행정관은 그런 진술을 안 했는데 오히려 사위가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하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그 이상주 전무는 좀 어떻게 버티든가 아니면 본인이 다 독박 쓰고 가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위 입장에서 뭔가 있겠죠. 농담입니다, 여러분. 진술보다는 증거가 하면은 그 거짓말 해야 된다는 얘기로 들으실 수가 있고. 아니 우리가 다 사위 입장이잖아요. 그러게요. 다 사위 입장이에요. 네, 고현준 씨가 또 이제 MC를 그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한 말은 이제 농담이었다는 점을 방송이 혼란스러워지네요, 점점. 네. 아니 근데 그렇다면은 부부가 동시에 감옥 가는 일은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별건으로 구속이 되는 거죠? 별건으로 구속이 되는데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부부가 같이 이렇게 범죄를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수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두 사람 다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뭐 동정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관례상 뭐 그런다 그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철이 장영자 이후에도 부부가 같이 구속된 경우가 있습니까?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 보면 전혀 그런 고려, 형사소송법에 그런 고려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 한 집에 둘이 구속돼도 된다. 당연히 되는 거죠. 이게 다 공범인데 그거 어떻게 한 사람을 키워주고 그러면 두 사람한테 둘 중에 한 명만 구속할 테니까 가위바위보 하세요. 원래 그 학교 다닐 때도 형제가 같은 학교 다니면 등록금 반 쳐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래도 근데 뭐 정서법상 부부나 형제 같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약간의 어떤 감안을 하는 건 그동안 사실 뭐 그런 관례가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실제 뭐 방송에서 나오시는 뭐 변호사 패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군요. 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잘못됐는가 생각하고 진짜 오늘 또 이제 제가 경찰들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실제 수사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그런 고려 전혀 없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부부가 들어가면 한 방에 있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굳이 서울구치소에 뭐 부부방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호텔입니까 거기가? 아니 남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녀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예, 남녀가 동의 아예. 저는 알아요, 아는데 동의 분리가 되어 있고요. 예. 전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자기를 저렇게 놓네요. 이렇게 희생하시는. 예, 어느 신문 기자라고요? 지금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423번님 오늘 내리는 비는 MB 대박이네요. 진짜 대박입니다. 화끈하셨어 우리 양희석 진짜 기자님. 대박입니다. 예, 자 우리 비 맞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윤영희님 쓰셨고 이 비가 MB라고요. 예쁜 봄비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아빠들의 왕수다 3부에서 계속됩니다. 103.5, 105.7. 네, 서울 부산에서 듣고 계시죠? 창원은 90.9 그리고 진주는 98.7 계속해서 맞춰주시고 고릴라도 계속 고정 부탁해요. 와, 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우리 진인호님 가수가 레인드롭스인데 가수가 레인드롭스 크크 가수는 BJ 토마스예요. 압니다. 알아요. 진짜 참. 자, 지금 나와 계신 분은 용용 브리핑 맡아주실 판기용 주간 경향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어떤 소식부터 살펴주시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뭐 지금 최대 관심사죠. 그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100억 원대 뇌물수수와 횡령, 배임 등 2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6시 25분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제 오전이죠. 9시 30분이 좀 되기 전에 검찰청에 도착을 했고 밤 12시가 되기 전까지 14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고요. 예. 이후에 6시간 30분에 걸쳐서 검찰이 작성한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에 21시간 만에 검찰청사를 떠났습니다. 예. 이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약간 비슷한 그 시간대죠. 시간을 맞춘 건 아니겠죠? 네, 그걸 일부러 뭐 맞춘 건 아니겠지만 글쎄요. 조사를 하다 보면 그리고 약간 시간을 일부러 좀 끌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조서 검토를 아주 꼼꼼하게 예, 하셨다는 작성된 얘기를. 조서를 이제 네. 조사 대상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여다보고 그렇죠. 네, 동의한다. 예. 그 시간이 대략 한 6시간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현장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그런 작업은 아닌데 네. 그 뭐 이 전 대통령께서 아주 너무 꼼꼼하게 그거를 하나하나 검토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예. 꼼꼼한 분이기 때문에 예, 워낙에. 예. 또 그리고 앞으로 재판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 재판 과정에서 이제 흠결을 남기지 말아야겠다 해서 조서를 아주 꼼꼼하게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나올 때 보니까 뭐 표정도 뭐 어느 정도 좀 여유도 있고 생각보다 얼굴 좀 이렇게 형색이 좀 좋지 않으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굉장히 뭐 번들번들 하시더라고요. 아이, 전직 대통령 하시는 분이 예? 이 표정 관리를 안 하고 나왔겠습니까? 뭐 침통한 표정, 눈물을 흘리고 나온다? 이것 자체도 사실은 쇼인데 예. 밝은 모습으로 나왔다는 건 애써 의연한 네. 척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여튼 꼼꼼하십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예상대로요. 꼼꼼한 분답게 이제 모든 혐의는 다 부인한 걸로 네. 나와 있습니다. 그 검찰 조사에 앞서서 이제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심정이 참 참담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서는 이제 모든 혐의를 아주 전면 부인한 상황이죠. 예. 다스와 도곡동 땅 차명재산 관련해서는 나와 무관하다. 내 소유가 아니고 경영 등에 개입한 그 직접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전 대통령 부인, 아들, 조카, 사위까지 이 전 대통령 일가 전체가 네.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되면은 또 그 영부인이라는 표현 요즘 안 씁니다만은 예. 대통령 부인은 다 그 밥도 공짜로 나오고 뭐 이런저런 또 저기 예. 그 업무 수행비도 다 예. 국가에서 대줄 텐데 왜 돈이 필요할지 왜 돈이 필요한지 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분이 원래 또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이 있으셨던지 네. 뭐 이렇게 한식 사업도 하신다고 해서 거하게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예, 이건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합니다. 이제 예. 이 점, 이 원칙은 모든 고려, 모든 판단에 우선하는 것임을 분명히 국민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 MB 수사 관련해서 이것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 관련해서 청와대가 오늘 오전에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거는 뭐 이 수사 관련해서 검찰 수사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개입할 여지도 없고 개입하지 않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예.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서 이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그 질문에 검찰 자체 판단과 수사 결과에 맡기겠다고 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정의용 실장이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방북과 방미 결과 공유를 위해서 러시아를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는데요. 아이고 숨가쁜 일정이었네요. 예. 중국 갔다 일본 갔다 러시아까지. 예, 맞습니다. 지난 13일에 중국을 떠나서 네. 러시아에 방문했던 정 실장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서 이제 뭐 푸틴은 일정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고 하고요. 예, 한 예. 번 더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정 실장이 러시아 방문을 끝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 회담 추진에 따른 이른바 특사 외교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예. 이제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방중 방로 결과 보고를 받고 곧바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제
준비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먼저 이제 남북 정상 간 한라인 구축에 좀 나설 예정이고 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를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의제는 뭘로 할 것이냐 네. 이런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준비 인선이나 조직도 일정은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예. 일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아침 10시 5분 30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즉 여러분의 관심사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스티븐 호킹. 네, 루게릭병을 앓았던 세계적인 물리학자지요. 별세했습니다. 온몸이 천천히 마비되는 게 루게릭병이라고 하는데 1, 2년밖에 못 살 것이라는 이 병 선고를 받고도 호킹 박사 무려 5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에게 움직일 수 있는 신체 기관은 손가락 2개뿐이었지만 전 세계는 호킹 박사에게 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뭐냐는 주위 질문에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이렇게 답했던 호킹 박사. 네, 그 승리의 삶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어 다음 검색어도 연관 검색어를 할 수 있겠죠.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오늘 낮 준결승전 사상 첫 메달이 가능할지 또 하나의 드라마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MB 21시간 조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6시 때에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죠. 조서 내용 확인을 뺀 순수 조사 시간은 14시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전면 부인 이 넉자로 요약할 수 있는 조사였다고 하는군요. 네, 김용민의 정치쇼 레인드롭스의 Keep Falling on My Head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일부. 네, 레인드롭스의 Keep Falling on My Head 듣고 왔습니다. 레인드롭스 5집까지 낸 그 중견 가수예요. 89년에 그렇죠. 10대 가수였고. 예. 명반에도 올라 있죠. 네. 남의 무리했나요? 조크를 예. 그렇게 이삭줍지 하면 안 됩니다. 예. 웃고 넘어가야지. 네, BJ 토마스의 레인드롭스 Keep Falling on My Head인데, 예, 제가 이제 간밤에 예. 복통을 좀 심하게 알아가지고 좀 안 좋아 보이세요. 예, 그래서 갑자기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첫 곡은 BJ 토마스의 레인드롭스 Keep Falling on My Head. 예,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팝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 제가 예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몇 번 이 팝송 관련한 제목 소개를 이게 잘못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정정하면 되는데 네. 얼마나 망신입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나름대로 용디 DJ인데 예. 하여간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몸상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요. 예.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만약에 설령 그런 일이 만에 하나 있었다 하더라도 예. 이건 내가 모르는 사이 실무선에서 일어난 일일 것이다 라고 이제 책임을 좀 떠넘기는 듯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참 MB 이제 구만리 같은 소송의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겠군요. 그렇죠. 예, 뭐 꼼꼼한 분이시긴 한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좀 당황한 기색도 보이셨다고 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검찰이 뭐 준비를 좀 많이 했다. 이런 멘트들 하면서 아니 이것까지 뭐 이런 반응도 있었다고 하죠. 이것까지 알고 있을 줄이야. 뭐 이런 반응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나름대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좀 당황하면 나오는 버릇. 기침을 좀 자주 하셨다. 기침과 함께 그 혀가 입술을 이렇게 되는 게 있죠. 이렇게 마른 입술을 이렇게 적시는 기침을 자주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이제 구속 여부가 되겠죠. 근데 어제 우리 삼변 시대에 나왔던 세 명의 변호사는 또 한 분은 이제 전직 판사신데 한결같이 뭐 영장 청구 뭐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하고 당연히 이 영장은 집행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견해고 이제 보면 워낙 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제 뭐 한두 푼짜리 지금 혐의가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액수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야말로 조족지혈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뭐 해외 자원 관련한 그런 해외로 돈을
말하자면은 국부가 네. 이렇게 국부가 이제 유출이 됐는데 예. 그 국부를 가로챈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그 있어요. 중심에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상당히 크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역시 한번 자세히 따져보게 되면은 지금 100억은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 거의 소액이다. 예.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공과금 수준의 돈이다. 100억은. 네. 수수료 정도에. 네. MB에게 있어서는 뭐 공과금 정도. 바닥에 떨어진 10원짜리 동전. 이런 규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예. 또 법원 판단을 통해서 규명되겠죠. 그렇죠. 아마 이번 주 중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이 되고 청구가 될 것으로 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다만 구치소에 있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수라면 변수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에 구속됐고 계속 그 이후로 구속 수감 중인데 예. 여기에 이제 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치소에 수용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 검찰 쪽에서 좀 그림이 좋지 않으니까 그림이 안 좋아요. 라는 물론 이제 잘못했으면 감옥 가야지. 분석이 있는데 물론 근데 전례가 있습니다. 예. 이전에 뭐 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5년에 네. 한 달 차로 95년 11월 12월에 차례로 거의 동시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잘못이 없다면 감옥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잘못이 있어서 감옥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럼 가야죠. 너무나 당연한 예. 예. 법치주의 얘기죠. 기본 아닙니까? 법 앞에 모든 이들이 다 평등하다는 건데 예. 왜 검찰이 그런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는 이제 그런 너무나 당연한 그런 철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선례를 저희가 봐왔기 때문에 예. 이런 뭐 우려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MB 관련한 소식이 또 있어요. 네, 이런 와중에 예. 검찰이 김윤옥 여사에게 14억 5천만 원 상당의 거액의 뇌물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예,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 이 삼성전자 전무로 재직 중이죠. 이상주 씨 조사 과정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받은 금품 가운데 일부를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예. 당초 이팔성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액수는 모두 22억 5천만 원인데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 원,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씨에게 14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기록한 이팔성 전 회장의 메모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예. 이상주 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8억 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받아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만 인정을 했는데 예. 14억 5천만 원은 원래 이제 모른다. 나는 모르는 돈이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11일에 이상주 씨가 14억 5천만 원 상당액을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예.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사위가 자백을 한 셈이에요. 장모님이 뇌물을 받았다. 받으셨다. 예. 그래서 좀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 돈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예. 14억이라고 하셨나요? 예, 14억 5천만 원. 예, 뇌물수수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징역 10년 이상부터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구속수사 사안이고요.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윤옥 씨도 만약 돈 받은 게 사실이라면 뇌물이 맞다면 가셔야지.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제 예. 검찰 수사를 당연히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고요. 예. 만약 이제 김 여사에 대한 그 직접 김윤옥 씨에 대한